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성채입니다. 오늘은 나주 화순 지역 신정훈 후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성함이? 김큰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멋지신데요. 네. 김큰별 씨. 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전 여기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예. 청년들의 지지율과 청년들의 그런 방향 제시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청춘 젊은 시절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또 그러면 그렇게 지지하게 되신 겁니까? 지금 청년 지지들이 그런 데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쪽에 거주하면서 예. 이쪽에서 잘하시고 이쪽에서 생활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오신 신정훈 후보님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고요. 다른 후보님들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로는 제가 향후 생각하는 계획이 이제 귀농이다 보니까 귀농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 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을 봤을 때 다른 후보님들보다 월등히 이 일을 무난하게 해내고 충분히 더 많은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열심히 청년층을 위해서 정말 제가 살기 좋은 자원봉사를 농촌,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 네네. 그런 면에서 후보의 어떤 그 이 지지하게 된 동기를 찾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활동이 본인에게 뜻깊은 그런 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한번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나이 또래랑 같이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함이? 저는 김전우라고 하고요. 김전우라고 전우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홍보나 이런 활동들 하시는데 우리 후보님 매력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후보님 매력이라 하면 일단 동안이시잖아요. 사실 봤더니 굉장히 동안 같습니다. 앞에 입고도 보였겠지만 너무 동안이시고 그 얼굴 동안이신 만큼 저희랑 소통이 너무 잘 되세요. 젊은 세대들하고 사실, 소통이 굉장히 잘 되시는. 사실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시면 저희가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저희 청년들한테 좀 다가가기 편하게 일부러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시고. 아무튼 요즘은 굉장히 소통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번. 화이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화이팅. 신정훈 화이팅? 신정훈 화이팅이요? 그러면 신정훈 하시면 제가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신정훈 화이팅! 반갑습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실 둘러보니까 굉장히 사람도 많고 열정적이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네, 모두가 한번 실패해본 그런 조직이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굉장히 어떤 활기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또 많은 그런 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우리 후보님 경력을 쭉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어떤 수식어가 딱 생각이 나는데 또 젊은 날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한번 치렀고 고려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농어민을 위한 농민운동 또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 옥고를 치워요. 나주에 내려오셔서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학생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옥중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한번 해보해 보시면 그런 너무 오래된 그런, 이야기고 이제는 이제 뭐 과거의 역사죠.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그 시대에 그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권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살인 정권 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정권으로 낙인 찍고 있었고 그때 젊은 청년들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대학 이후의 삶도 역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핍박받는 그런 사회를 바꾸자 하는 것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렇더라도 정말 그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시 농촌에 내려와서 농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또 두 번째 욕구를 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당시 자료를 보니까 수세 거부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농민운동의 한 역사를 쓴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뭐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지금까지 이게 농민들이 내는 세금 형태의 각종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저수지라든가 댐의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그 부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물세, 수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저고가 정책의 기조 속에서 농민들한테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아주 지역 활동가들이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전국적인 그 물세 거부 운동을 그 추진해서 결국은 한 10여 년 만에 한 100년 동안 지속되던 그 수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이 가장 아시다시피 운동에 만석고 수세로 봉기를 한 동학농민 분의 첫 번째 기병의 이슈도 이 만석고의 물세 문제입니다. 조병각 군수의 과중한 학정에 시달린 농민군이 봉기를 했죠. 근데 그런 수세가 일제를 거쳐서 또 독재 정권 시작까지 계속 유지됐던 거고 80년대 후반에야 주인을 만난 거죠. 나주 농민들, 나주의 청년들을 만나서 드디어 100년 만에 이 수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100년 농민 수곤을 해결하는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또 두 번째 원고를 들으셨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또 무소속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도의원 활동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나주에 의미 있는 일은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모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발전 이후에서 혁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각 광역 도시별로 하나씩 큰 공기업들을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광주 전남만 한전 하나, 한전이 물론 워낙 큰 뭐 대기업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광주 전남을 묶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나주에 이렇게 그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주 시장을 하셨어요. 아 그때 어떤 제가 이제 무소속 그 전남 도의회를 2차례 하고요. 또 나주 시장을 2차례 하게 되는데 제가 시장을 한 첫 해에 나주시의 인구가 한 2,000명 정도가 줄어요. 그 다음에도 한 2,000명 줄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의 운명을 쭉 인구 그래프로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한 10년 후에는 한 8만 년 정도 이 도시가 되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는 도시죠. 도시가 곧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시구는. 뭐 지금 이야기는 도시 소멸, 농촌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20년 전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에 나주 시장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만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참여정부의 문을 두드려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놔줄 것으로 만든 거죠. 예. 그때 당시까지는 뭐 도지사도 또 다른 여타의 시장 군수도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독보적으로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 네네네 그런 그랬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역경을 또 같이 했던 김두관 사람들이, 장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참여정부의 주체 세력들과의 풍부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윤 위원장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친나주파였죠. 정말 당시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실 나주를 위한 정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뜻깊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또 이제 더불어서 그 한정공대 유치까지 바로 또 그 당시엔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셨어요. 그 한정공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지자체들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그때 뭐 또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제 참여정부가 기공식까지 착공식까지 가져니 혁신도시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10년 동안 거의 멈춰서 있었죠. 그래서 혁신도시가 덜렁하니 한전과 공공기관이 이전에 왔습니다만은 이 도시가 제대로 된 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도시였죠. 발전의 답보 상태로 그래서 저는 지난번 20대 국회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아니 건의했죠. 광주 전남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그때 비토하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이 광주 전남의 공약을 이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이 혁신도시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 2 그리고 거기에 그 중요한 과제로서 한전공대 공약을 제가 제안했고 또 대통령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공약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과도 굉장히 코드가 맞는 그런 후보님이시고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이제 이 뜻이 이루어져서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업무는 선거 과정에서도 전남의 이 대선 공약을 제가 정리했었고요. 또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대선 공약을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농업비서관이면서도 전남 지역 출신의 유일한 비서관으로서 전남의 그 대선 공약, 지역 공약을 제가 담당했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농업 공약에 대한 다양한 그 이슈도 제가 이 손을 잡았지만 이 한전공대 또 무한 공항과 이 KTX가 연결되는 이 문제 이것도 제가 그 청와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담당했고 또 끝까지 그걸 관철시켰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것도 뭐 예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 모르시지만 이제 와서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요. KTX가 무한 공항을 거쳐서 목포로 가는 이 노선은 1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그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를 안 가는 방향으로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결재가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중간에 적극적으로 제지했고 다시 한번 이 무한 공항이 연결되는 KTX를 제 손으로 만들었던 거 이거 뭐 내 지역의 공약은 아니지만 대단히 보람이 있고요. 한전공대 공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그 자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한전공대 공약도 청와대 내에서는 대단히 많은 그 문제 제기를 받았고 제가 청와대를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대단히 어떤 난상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졸업하는 그 퇴임하는 3일 전에야 최종적으로 한전공대 임기 내에 개교한다 이 결론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던데요. 그 인가가 약간 지금 여러 가지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처 간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한전공대 문제는 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한전공대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재정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간 기본 계획대로 정부가
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만 지금 교육부 인가 자체가 터덕거리고 있는데 2022년도 개교 일정에 맞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아주 타이트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한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번 주나 이 다음 주에 교육부를 방문해서 한전공대가 대통령의 약속대로 2022년 개교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생하셔야 할 그런 상황이고 정말 저는 이제 그 요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에서 서울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바로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지역이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방금 아까 KTX, 모항공항 이런 문제가 정말 와닿는 문제거든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같이 세계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서 중앙, 중앙에서 지역 또 지역에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 경륜이 필요한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호사다마라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 나주가 이 혁신도시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모두에게 사실 도움이 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신도심, 갈등이나 상생발전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시고. 뭐 저는 아까 그 말씀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 간의 대결도 경쟁도 경쟁이지만 도시 간의 경쟁, 지방과 지방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이 국내적인 경쟁 또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과 그런 전략적인 미래 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주는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화수는 바이오메디칼의 또 이 클러스터로 또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좀 환상적인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화순이 미래 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광주 전남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그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또 그걸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뭐 도농 내지는 구도심과 이 신도시 간의 이 상생 발전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걸 좀 더 긍정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혁신도시가 구도심 침체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침체와 퇴보의 길로 접어들었던 지방에 새로운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라고 하는 큰 금고가 하나 생긴 겁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 구도심에서 새로운 어떤 힘을 불어넣는 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방식으로 소위 말해 뒷골목 포장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도시 재생이라든가 뭐 담벼락에 그림 그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그야말로 컨셉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구도심의 그 핵심 전략입니다. 사실 나주는 굉장히 어떤 고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실 이 지역의 중심이었던 고장이었는데 고읍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스토리도 있고 발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자료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선 구도심 같은 경우 나주 중심으로는 우선은 이렇게 그 관아터 사실 조선의 관아터 중에 가장 잘 남아있는 그런 어떤 지방 관아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또 사대문 자체가 다 복원이 되어 있는데 사대문 주변의 그 성곽이 다 지금 복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곽을 랜드마크화하고 또 구도심의 이 목문화, 목관아터를 복원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삶, 스토리를 좀 더 그 도시의 어떤 그 이 컨셉으로 좀 잘 키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이 이
문화재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예, 예. 굉장히 서로 역할 분담하고 예. 그걸 잘 활용하는 예. 그런 어떤 예. 조선의 도시 예, 뭐 예.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영산포나 예, 예. 또 이렇게 저 남평 지역은 예, 예, 예. 그 청년 행복주택 사업 등등 예, 예. 그런 강변 수변을 이용한 예. 가장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내서 남편 지역이 굉장히 제가 가봤는데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강을 딱 끼고. 네, 아주 예, 최고의 예. 뭐 저 주거 지역이죠. 이제 사실 제가 요즘 이 화순에 전대병원 또 전남대학교 의대도 아마 유치가 된 걸로 네, 알고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메디컬 허브라든지 백신이라든지 화순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또 여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화순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많으시죠? 화순은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 예, 예. 그리고 쾌적한 여러 가지 그 농업과 농촌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백신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예. 또 의학 그런 생물의학 산업의 어떤 가장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예, 예. 많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국가 백신 특구가 지금 예, 예. 또 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의료 환경 또 이렇게 이런 이제 녹십자를 비롯한 예, 예. 그런 민간 기업 예. 등등을 함께 이렇게 그 융합한 예. 그런 어떤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키워나가겠다는 예. 것이 우리 예.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국가 면역 치료 연구원이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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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그 바이오 헬스 그 융복합 그 지식단지 지식센터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 화순이 크기는 좀 작지만 예. 그래도 이 바이오 메디컬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허브로서 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요즘 신종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연관된 네.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업이고. 네, 예, 저도 얼핏 요즘 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홍차가다 보니까 하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예. 화순은 이외에도 이제 산림 예. 환경이 아주 풍부한 그렇죠. 그 뭐 천혜 산림 환경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 예. 연계형 예. 산림 복합단지 또 이런 하고.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특히 도곡, 도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우리나라 그야말로 로컬 푸드의 아주 최고의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다 특별한 공약을 예. 하나 했는데요. 오. 이제 이 로컬 푸드와 이 학교 급식의 원조인 나주 예. 화순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예. 화순이 또 나주가 예. 그 로컬 푸드의 시즌 2 예. 또 이 학교 급식의 시즌 2의 예. 이 사업으로서 예. 그 브레인 푸드 사업들을 학교 급식에 접목을 해보자. 이제 브레인 푸드 시범 도시 화순 예.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푸드에 우연히 지나가면서 제가 그 농협하고 연계된 뭐 이렇게 가게 같은 데서 로컬 푸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상당히 인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네. 광주 이게 쪽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로컬 이야기 들어봤더니 푸드는 소위 말해서 지산지소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민들이 먼저 소비하고 예. 외지로 반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외곽에서 와서 그 화순의 농산물을 사가는 것인데 예. 지금 굉장히 도곡 농협의 로컬 푸드 또 화순 농협, 화순 축협 이런 데의 로컬 푸드 정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 테마가 있는 먹거리를 예. 그 전처리 해가지고 예. 공급하는. 그래서 저는 그 테마를 학교 급식 예. 또 이 학교 급식의 2단계라고 생각하는 브레인 푸드 정책을 예. 한번 우리 화순 로컬 푸드의 주된 공약 지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꼭 한번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정말 이 레이스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인사말 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화순 나주의 시구민 여러분.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고요. 또 집권 여당 지역으로서 화순과 나주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신정훈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지켜온 못생긴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가 정말 화순과 나주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성원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